안녕하십니까? 시고르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인가를 받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경매 매물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건설된 40년이 지난 대치 우성 1차 아파트로 욱동 903호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은마 아파트 우측의 영동대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치동의 우성 2차 등의 아파트는 더 이상 없고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개포우성 1,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개포우성 아파트가 남향으로 양재천을 볼 수 있고 대치동 학원과도 가까이 있어 훨씬 좋습니다. 이 물건에는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효력 문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시기와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 등 관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례로 이 문제들을 알아보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와 경매 최저가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 전세권자는 주민등록 전입 이전에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경매 정보의 임차인 내용에는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최초 전세권 존속기간인 2018년 9월 8일까지로 나오는데 현재까지도 전세권 등기에 효력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에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 설정은 민법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되어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에 존속기간 변경 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은 소멸 없이 안전한 전세권으로 연장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이 물건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대치 우성 1차 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2022년 9월 8일 사업 승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치 우성 1차 남쪽 바로 옆에 있고 역시 사업 승인 인가를 이미 받은 대치 상용 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흡수하여 정비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거쳐 최고 49층 1309가구 11개 동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합니다. 이미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두 재건축 조합이 통합하여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해 매매, 증여 등 양도행위로 인한 조합원 지위 이전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정법 제39조 제2항 4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의 소유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든 그와 경매 절차 외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의 경매 취하를 유도하거나 채무자인 소유자가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겸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는 경매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지위를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이번 경매는 임차인인 전세권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 지위의 예외적 이전 사유가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물건 낙찰자는 현재는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재건축 진행 단계에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금 청산금은 낙찰자가 언제 받게 되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정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재건축에 관한 것이기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불성립 시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2017년 2월 8일 도정법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현행 도정법 제73조에 따른 매도 청구권 행사 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 대금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수의 재건축 실무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할 때 이번 물건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는 없고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 협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해 정해질 것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장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청산 금액이 될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매물이 28억에 올라와 있지만 실거래는 없어 정확한 시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 매물인지 여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를 것이지만 최근에 거래된 매물이 없어 현 시세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가 20억 주변에서 이번 물건을 낙찰받아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현금 청산은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나 가능하기에 현 시점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사건 물건 입찰은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식계에서 진행되고 2023년 11월 9일 기준 감정가 24억 7천만 원, 이번 기일 최저가는 19억 7천6백만 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신청한 경매 물건으로 권리 분석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편 2023 타경 11559의 사건으로 같은 단지 3동 903호도 경매 절차 진행 중 한 번 유찰된 후 9월 3일 2차 기일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